진로 설계와 실천 인성 14주차 두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에서는 목표 설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번 학기 마지막 영상이에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비전, 아까 우리 좀 전까지 얘기했던 비전이 있고 여기 골이 있네요. 골. 이게 목표들이죠. 목표. 그다음에 성공, success 이렇게 있어요. 즉 비전과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성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화살표가 이렇게 안 그려져. 네, 그래서 여러분의 2020년이 비전과 목표 그리고 성공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가 앞에서 좀 전까지 얘기했던 이 비전이라는 건 내 삶의 목적지라면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 들러야 하는 정거장이 바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지하철을 타고 합정을 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구로에서 아니요. 저 신도림에서 2호선 타고 합정 가려면 한 5정거장 정도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정거장 하나하나가 목표인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첫 번째 정거장 어떻게 보면 제일 첫 스텝이겠죠. 그거를 이루고 그 다음 그 스텝을 이루고 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생겨요. 그럼 그 다음 스텝 정거장에 간다는 거죠. 다음 스텝을 또 이루고 그래서 나의 비전은 원대하지만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원대한 비전에 가까워지는 그게 바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전이 있고 그 비전에 따라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만 설정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우면 그 목표는 이름만, 그러니까 말만 있는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A라는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너무 어렵지 않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행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삶에서 목표를 세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면 뭐가 좋은가? 이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삶의 목표가 있으면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분명하기 때문에 방황을 하거나 혼란을 막을 수 있대요. 네. 제가 14주차 강의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네. 인생의 목표가 자기에게 잘 부합하는 목표가 일찍 이게 일찍 정해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겨도 덜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힘든 일은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목표랑 상관없이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이 힘든 일을 극복해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이걸 극복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황이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의 힘을 한 방향으로 집중한다는 거예요. 한 방향. 목표가 명확하지가 않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힘을 이쪽에다도 쓰고 이쪽에다도 쓰고 이쪽에다도 쓰고 이렇게 분산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좀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모아서 해도 될까 말까란 말이에요. 그만큼 성공이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명확해야 한쪽으로 에너지를 분산하지 않고 집중해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목표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다. 내가 목표를 안 세웠을 때는 그냥 뭐 허송세월을 보내도 별 그러니까 감흥이 없어요. 뭐 하루하루 재밌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나중에 약간 허무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너무 한 거 없이 이 세상이 삶이 끝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힘든 이런 걸 하는 거죠. 뭔가 의미 있는 삶으로 남기고 싶어서.
의미 있는 삶으로 남기는 게 뭐 남들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수많은 사람이 있고 우주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 미약한 존재라서 그거 자체로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저 개인만 딱 생각을 했을 때, 뭐 우주하고 나를 비교하면 난 미약하지만, 나만을 딱 생각했을 때는, 그냥 특별한 거 없이 살다가 이 삶을 마감하고 싶기보다는 뭔가 나 스스로, 아,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 이런 느낌을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런 목표를 세우면 그거 자체로도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번 학기 혹은 다음 학기에 나는 학점을 전체 모든 과목에서 A- 이상, 그러니까 B부터는 안 받겠다는 거죠.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나는 모든 과목에 A- 이상을 받겠어. 그러면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든 과목에서 다 이거는 A- 이상이라는 거는 다 A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어려운 일이니까. 근데 이 목표를 안 세운 사람, 나는 그냥 이번 학기에 열심히 하지 뭐, 이렇게 한 사람과 나는 A- 이상을 다 받아야 돼. 이렇게 목표를 세운 사람은 동기 자체가 달라서 훨씬 더 전략적으로 학점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거가 실행 능력을 높여서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과 비전에 맞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나 스스로 내가 삶의 주인인 느낌을 주게 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누가 어, 예를 들면 제가 상담에 대해서 상담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상담 받으러 오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 이런 목표를 세워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건 제 비전이 그런 상담의 대중적인 그런 변화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저한테 시켰다면 저는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너는 앞으로 상담을 좀 더 홍보하고 대중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이렇게 저한테 시켰다면 저는 그게 별로 어떤 자율성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그 뭐 내가 원하는 거랑 그게 겹치면 상관이 없겠지만 남이 시켜서는 별로 그 목표나 비전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나의 비전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할 때 내가 뭔가 주인공이 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요거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목표와 부의 관계, 돈, 네. 그거 보면 미래에 대한 목표,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27%,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60%, 구체적으로 그냥 생각은 해봤습니다. 10%,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웠어요. 3%, 이런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어느 칸에 해당하시나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부에 대한 통계를 보면 이 아무 생각 없음 27%와 돈이 없어서 정부 보조를 받는 27%가 같은 크기예요. 네. 그리고 목표에 대한 생각이 약간 있다. 이거랑 어느 정도 생계 유지는 합니다. 이게 60% 똑같아요. 그리고 이 여기 라인 선이 빠졌는데 요게 10%거든요. 부유층 10%. 저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해요. 이거랑 부유층 10%랑 또 겹치고 저는 진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랑 최상부유층 3%랑 또 퍼센테이지가 겹치죠. 물론 이게 뭐 조금 있는 사람이 정부 보조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생계 유지를만 하는 사람이 구체적 목표를 가질 수도 있긴 하지만 재밌는 건 이런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미래에 대한 목표에 대한 생각이 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목표를 세우지 않고는 성공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 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 삶에 변화를 줄 수 있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라는 걸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또는 이미 목표가 있기는 한데 그냥 이런 거예요. 나는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야. 나는 부자 되는 게 목표야. 이런 식으로 되게 추상적인 그런 소망에 불과하다는 거죠. 목표는 그냥 막연하게 원하는 어떤 소망이랑 다른 거예요. 목표는 매우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록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2주 동안 달리기 연습을 해서 100m를 16초 안에 들어오겠다. 혹은 내가 한 달 동안 줄넘기를 열심히 연습해서 2단 뛰기를 30개 이상 해보겠다. 이런 식 정도로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목표에 대해서 이게 막연하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구체적이고 명확하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걸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가 좋은 목표인지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람직한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의 능력을 평가를 해서 이를 바탕으로 목표를 수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재 상태의 내 능력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해서 목표를 너무 어려운 걸로 잡으면 당연히 이거는 이루기가 힘들고 그럼 또 스스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토익 점수가 토익 시험을 봤더니 350점이 나왔다. 근데 내가 한 달 후에 이거를 800점으로 만들고 싶다. 이거는 진짜 눈 뜨는 시간 내내 토익 공부를 하면 모를까. 아니 그렇게 해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무리한 목표인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현재 토익이 350이다.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필요한 점수가 800인데 그럼 내가 이걸 가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열심히 했을 때 3개월 이렇게 예를 들면 잡아볼게요. 예시니까 3개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능력을 명확하게 평가를 해야 목표가 적합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달성하기가 다소 어렵더라도 도전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네. 요 예시를 보면 내가 여기서 이거를 1년으로 하면 좀 루즈하고 길어지고 늘어져요. 근데 이걸 내가 1개월은 너무 무리스럽고 1년은 또 너무 늘어지고 3개월은 약간 도전적이고 그래서 약간 도전적인 느낌으로 세우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얘기는 내가 영어 성적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진로를 갖고 있는데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토익을 올려야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꿈을 이루는 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는 별로 내가 열심히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목표는 나의 꿈이랑 관련된 걸로 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목표는 변화하는 환경, 사회상을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어쨌든 이 사회가 엄청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랑 역행하는 그런 목표를 정하면 그걸 달성을 해도 되게 허무하겠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제 별로 사회적으로 그게 유망하지 않아. 너무 속상하니까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구체적이고 달성 정도를 쉽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뒤에서 좀 더 다시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네. 방금 목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목표를 다시 할게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걸 또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좋은 꿈이라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목표를 두고 이거를 여러분이 계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스마트하게 정하셔야 되는데 스마트라는 거는 5가지를 앞에 한 글자씩 딴 거예요. 구체성이 있고, 네, 측정 가능하고, 달성할 수 있고, 현실적이고, 기간 제한을 두는. 여기서 S, M, A, R, T 이렇게 따와서 스마트 기법으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그냥 같이 보시면 될 거고, 요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거는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거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명확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예를 들면 목표가 그 전에 목표는 영어 실력을 향상한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표는 이런 식으로 토익 점수를 100점 올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돼요. 그다음 측정 가능해야 한다.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내가 관찰할 수 있고 계량화할 수, 수치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매일 아침 7시에서 8시에 내가 1시간씩 공부한다. 혹은 한 챕터씩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만 있으면 매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안 정해 놓으면 되게 시간만 흘러갈 수 있어요. 달성이 가능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제 봐야 되는데, 내가 매일 아침에 7, 8시에 1시간씩 공부하는 게 가능한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왠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목표를 수정해야 되겠죠. 현실적인가? 현실적으로 적절하고 실현 가능하게. 나는 아침에 늦잠을 많이 자는 편이니까 매일 아침 7시에서 8시로 해놓으면 목 지키는 날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로 바꾸자. 마지막은 기간 설정이죠. 목표 달성 시간과 시기를 적절하게 설정해서 평가할 수 있게. 그럼 내가 다음 토익 시험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야. 다음 토익 시험이 내가 신청해 놓은 게 2달 남았어. 그럼 나는 2달 동안 2달 안에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1시간씩 한 챕터씩 공부를 해서 2달 후 시험에서는 100점을 올리는 게 나의 목표야. 아주 그러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 설정은 단순한 기대나 희망이랑 달리 우리가 이거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밤 10시, 11시로 잡았더니 좀 그때 집중이 잘 안 돼서 밤 9시에서 10시로 당길까? 이런 식으로 실천하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 바꾸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좀 더 목표를 개선하는 거예요. 목표는 내가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뭔가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고, 목표는 개인을 일정한 방향 쪽으로 향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목표를 통해서 내 욕구들을 직접적으로 충족한다. 토익 시험 봐서 영어 향상이 어떻게 욕구가 됩니까? 제 생각엔 그거는 즐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꼭 즐거운 것만 욕구는 아니고요. 뭔가 내가 영어 실력을 향상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고 싶다. 그것도 나의 욕구인 거예요. 목표의 설정과 수행은 개인의 자원을 동원하고 행동하게 하는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정하고 그 비전과 관련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서 실천을 하고, 이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네. 그런데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화시켜서 수행을 하면 자기에게 스스로 에너지를 부여해서 그거를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3가지 태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성취 동기. 성취 동기가 있어야 목표를 실행을 하겠죠. 아니면 힘든 걸 왜 하겠어요. 그쵸? 나는 이걸 꼭 이루고 싶어. 난 이걸 꼭 가지고 싶어. 이런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통제감. 내가 나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조절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나는 나 스스로가 이게 성공하고 실패하는데 좌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통제감이 좀 있어야 목표를 실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낙관성이 필요해요. 어차피 이거 해봤자 2달 안에 100점 올리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그 다음 시험에서 토익 시험이 엄청 어렵게 나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목표를 실행을 하지 않게 돼요. 그냥 목표를 세워놓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내가 그걸 이룰 수 있어 라고 믿어야지만 이 목표를 내가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저 자신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럼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봅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목표와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거를 잘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목표를 명확하게 정했고 그 다음에 데드라인이 중요해요. 이 데드라인, 별표. 이 데드라인은 사람들이 별로 데드라인을 안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데드라인을 약간 도전적으로 정해놔야 사람이 집중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하기 싫은 거 해야 될 때 내가 이 일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보통 한 4시간 정도 열심히 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목표를 4시간 안에 이거를 끝낸다 이렇게 잡고 4시간 이후부터 2시간 정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 뭐 TV 예능을 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책을 볼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평상시에 즐기는 취미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딱 거기다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열심히 집중해서 그 4시간 안에 딱 끝내고 놀러 나가는 그런 계획을 짜놓으면 제일 잘 지켜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하기 싫거나 힘든 게 있으면 데드라인을 명확하게 정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 달성 과정에 징검다리 목표들과 데드라인을 정한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2달, 여기가 2달이 토익 100점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2주마다, 2주면 어떻게 되지? 둘, 셋, 넷, 4주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1주인가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한 달이면 1주네. 1주마다 이 안에는 내가 뭐 토익 책 2분의 1을 본다. 이런 식으로 그 짧은 데드라인을 또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목표는 2달 안에 100이면 이 안에는 내가 이때까지 몇 페이지까지 공부한다. 뭐 이때까지 또 몇 페이지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 목표에 대해서도 다 데드라인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에 대한 첫 번째 일을 선택해서 바로 실천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곧바로가 중요한 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실천이 안 되고 그럼 계속 미루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천 행동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건 현실 검정 아까 얘기했죠. 내가 그거를 실행할 수 있나 없나. 그리고 뭐 이 얘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목표에 대해서 실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사람들한테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내가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운동도 매일 3시간은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매일 30분 이상 한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매일매일 실천하기가 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목표 실행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최단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확인받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최단기 목표는 뭐냐? 뭐 내가 나의 마지막 골을 제일 빠르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지막 골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는 아까 징검다리처럼 여러 가지를 정거장이 이렇게 있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 제일 첫 번째 스텝, 요거를 이제 최단기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딱 정하고 이거를 할 수 있는 행동 전략 세우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목표를 정하고 그 행동 과정을 기록하고 이러면 빨리 요거를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게 딱 클리어가 되면 이 퀘스트가 클리어되면 그 에너지로 아싸 내가 끝냈어 성공했어 다음 퀘스트를 또 도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훨씬 성공하실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실천행동 관리 및 예시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네. 저 여기까지 14주차 강의가 다 끝이 났어요. 네,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14주차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13주차 과제도 하셔야 되니까 사실은 세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이 클래스에 13주차랑 14주차 과제를 묶어서 올렸으니까 하나의 파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진단평가, 우리 학기 초에 진단평가 실시했었죠. 이거 오늘 2차를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학기를 보낼 때 앞부분에 진단평가를 한번 실시하고 뒷부분에 한번 실시해서 여러분의 어떤 기본 역량이 얼마나 향상했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적이랑은 상관이 없고 그냥 참여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결과가 여러분의 학점이랑 상관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6월 20일까지 요 진단평가 2차를 실시해 주시고 방법은 저번이랑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번에 실수로 1, 2차를 다 실시한 분은 2차를 이번에 다시 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14주차 과제는 나의 비전과 목표를 써보는 거. 이거는 이제 제가 올려드린 한글 파일에 해서 6월 20일까지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제출하기. 이거는 뭐냐면 원래 제가 진로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된다고 학기 초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나서 제가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이 그 첫 번째 제가 내드렸던 과제부터 지금의 과제까지 한글 파일로 제출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한글 파일로 쭉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포트폴리오로 쭉 볼 수 있게. 그래서 그거를 주차별로, 주차 순서대로 쭉 연결을 해서 하나의 한글 파일로 6월 27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면서 학점을 이제 성적을 채점하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과제를 그때그때 냈는지 안 냈는지 이거는 또 별도로 확인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여러분이 제출하셨던 과제를 쭉 다 취합해서 이거는 기말고사 끝나고 6월 27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기말이 끝나는 거예요. 기말고사는 여러분 아마 학교에 가서 보게 될 텐데 그때는 아마 저도 시험 감독을 하러 학교에 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말 시험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말고사는 뭐 어렵게 내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전 범위에서 나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14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